고르니어스의 최종원입니다. 오늘은 70대 후반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계신 허문열 교수님을 모시고 그의 여행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문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허문열 교수님이 누구신지 네, 개인적인 소개 좀 해주세요. 1940년도에 전라남도 진도, 사실 진도 하면은 울림선방이라고 허씨 거기 아주 족보 있는 그림 잘 그리는 그런 분인데 거기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나오고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에 와서 교수로 하면서 한 30여 년을 지냈습니다. 네. 그 제자들 중에 바로 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우리 허문열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것도 참 인상에 남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저는 정말 흥미로워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좀 이야기 나눠주세요. 사실은 내가 이제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제자들을 이제 길렀다고 이러는데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훌륭하게 되고 하는 게 큰 보람인데 학교에 있으면서 학회 활동, 국내외 학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럽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유럽이라는 데가 워낙 문화가 깊고 문명이 깊고 여러 가지 세계의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나라라서 정말 볼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거를 내가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정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러다가 자전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 40일 계획으로 유럽을 가게 됐습니다. 예. 그 자전거로 은퇴 이후라면 60대 후반이 되는데 자전거로 유럽을 다닌다는 게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데 젊을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타셨나요? 근데 그게 사실 나는 우리 때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어려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집안이 좋았지만 집안의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집안이 아주 쫄딱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전거 타는 거를 꿈도 못 꿨어요. 자전거 사는 값이 값이 비싸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키스트라는 직장을 갔는데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홍릉에 있는 건데 거기가 넓고 안에가. 그래서 그 안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거 좀 자전거 좀 빌려 타고 그 기숙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래 이제 난 자전거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유럽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내가 자전거를 과연 탈 수 있을까 유럽 가서 그게 사실 불안했지만 어떻게 유럽이 워낙 자전거 타는데 이렇게 그 배려가 많은 나라고 그렇다고 얘기 듣고 내가 자전거 타다 기껏해야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또 치료하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유럽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 참 대단한 일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로 10년 이상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이제 일주하신 코스 그동안 10년 동안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대서양 유로벨로 6라는 것인데 그 코스가 유럽은
대서양의 그 불란서 남뜨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질러가지고 불란서를 통과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쭉 해서 불가리아까지 갔어요. 그 헝가리 중간에 헝가리 참 아름다운 그 헝가리 나라도 거쳐.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베오그라드, 벨그라드, 베오그라드까지 세르비아에 있는 베오그라드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미를 한 4개월 돌았습니다. 근데 남미 도는 것이 상당히 좀 정말 도전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미 특히 칠레의 그 긴 칠레 나라 거기에 위쪽은 사막이었고 그 밑에 부분이 아주 그 산이 험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중간에서부터 그 남쪽의 빙하 지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 위쪽에 페루, 볼리비아 뭐 이런 데 다녔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일본, 대만 뭐 이렇게 일본, 대만 그리고 또 뉴질랜드도 한 달 정도 다녔고 그랬습니다. 네. 그 참 한 곳 한 곳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내도 이렇게 다니셨나요? 네, 국내는 아주 많이 다녔어요. 국내 사실 내가 다녀보면은 요즘은 국내 옛날에는 내가 다닐 때는 좀 유럽이 자전거길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국내 자전거길이 아주 세계적이에요. 어느 나라보다도 국내 자전거길이 아주 좋고 국내는 제주도도 2번 가고 강원도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2번 가고 뭐 한강이야 뭐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먼저 유럽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유럽은 총 기간이 40일 다녔어요. 40일. 예. 아, 유럽은 40일, 남미는 4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맨 처음에 그 공항에 딱 도착하셨을 때 사모님께서 이제 그 공항에 배웅을 나왔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그 말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럽 갈 때만 해도 내가 66세인가 67세인가 정년한 고다 1년 있다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집사람이 이렇게 뭐 반대는 안 했는데 남미 갈 때는 좀 더 나이도 들고 좀 험한 지역이니까 집사람이 조금 뭐 반대를 했어요. 네. 그 일단 그 여행을 하시면서 그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망가지거나 뭐 고장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처 또는 또 이 숙박할 때가 뭐 텐트 또 어떤 그 호텔 같은 호텔은 아니겠죠. 어떤 장소에서 주무시고 어떻게 또 먹고 자전거가 또 어떻게 탈은 안 나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게 우선 숙박 문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유럽을 여행하거나 남미를 뭐 외국을 여행하면은 좀 비싼 데서 잘 수가 있어요. 뭐 하루에 뭐 100불 써도 일주일이면 700불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0일을 다닌다. 하루에 100불씩 쓰면 그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트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뭐 몇 개월을 내가 다니려면은 비싼 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먹고 그러려면은 호텔 뭐 이런 걸 전부 다 잠자리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자전거에 싣고 그러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이제 중간에 부서지고 뭐 이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데 나는 이제 뭐 내가 통계학과 교수를 했지만 그래도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조금 그 엔지니어링 센스가 있어서 그래서 요새는 친구들이 나하고 어디 자전거 타러 가면은 항상 안심한대요. 고쳐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이 웬만한 자전거 포는 열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를 선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다녔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돌발적인 사건도 있을 거고, 그 유럽 여행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라든가, 그 장소라든가. 나는 내가 좀 유럽 여행할 때는 그 기억이 나요. 내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불란서도 몇 번 가보고 독일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세니강 불란서 파리 근처에 있는 세니강을 보면은 가다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똥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더라고. 건물도 이렇게 건물 주위가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독일은 어딜 가나 깨끗해요. 그래서 야 이게 불란서 사람이 좀 지저분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러는데 내가 불란서 르와르 강을 통과하면서 독일 그 라인강으로 그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르와르강 주변에 이 길들이 꼭 우리 집 안방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해요. 난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라인강에 가서 보니까 라인강이 더 깨끗한 거예요. 불란서 르와르강보다. 그래서 야 이게 불란서 이 르와르 주변도 깨끗한데 라인강은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독일의 라인강의 물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 불란서의 르와르강 일단 불란서 국경을 지나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럽 여행할 때 그것이 아주 인상에 남았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난 계기도 있었나요? 그런데 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뭐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모르면은 뭐 거의 뭐 2km, 3km씩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전거도 같이 타면서 뭐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야 정말 훌륭하고 친절하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그랬고 또 남미에서도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그때는 옛날에 내가 다닐 때는 좀 한 10여 년 전에는 좀 안 그래 우리나라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뭐 길 몰라서 물어보면은 꼭 마치 옛날의 유럽이나 그런 남미 다니던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젊은이들이 아주 훌륭한 걸 느꼈습니다. 그 유럽에는 그렇게 40일 다니고 오시면 굉장히 피로하셔갖고 이제 체력이 많이 고갈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그 여행 40일을 자전거로 하고 한국에 돌아오시고 건강 상태는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탈 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근데 처음에 한 2, 3일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마치 그 튠업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훨씬 더 몸이 여행하는 도중에 몸이 더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40일을 한다고 해서 매일 뭐 7, 80km씩 뛰는 게 아니니까 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편안하게 뭐 한 2, 30km 하다가 뭐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오히려 자전거를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나면은 몸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져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밥도 정도 덜 하고.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참 근데 그동안 이제 옛날 학회나 이런 걸 다니면서 자동차로 보던 그 유럽의 문화, 풍경 그거하고 자전거로 본 유럽의 문화, 풍경 차이가 있나요? 글쎄 뭐 그거를 내가 차이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역시 자동차로 이렇게 다닐 때는 그냥 뭐 겉에만 슬슬 보고 지나갔지만 자전거로
다니면서 이렇게 시골 곳을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나라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한 1년 있으시다가 예. 남미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 남미도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유럽을 하고 나서 뭐 별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게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딜 가봐야 되는데 어딜 가나 그러다가 유럽은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이제 그런 곳을 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연을 좀 탐구하는 그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자연이 가장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계획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남미를 가게 됐습니다. 예. 또 40일과 4개월은 또 기간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남미의 상황은 또 지리적으로나 예. 환경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남미를 4개월 여행하시면서 또 유럽과 달랐던 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내가 남미는 이제 처음에 그 멕시코부터 내가 그때 이제 그 남미를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멕시코로부터 쭉 해가지고 가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멕시코를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그리고 남미를 가려고 하는데 뭐 볼리비아, 뭐 페루, 뭐 칠레 이런데 이제 뭐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말이지 너 제대로 못 살아온다. 근데 이게 제일 험한 데가 멕시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멕시코를 굉장히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페루부터 출발을 했는데 유럽 갈 때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남미 갈 때는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게 제대로 내가 가서 살아올 수 있는지. 생명의 위협을.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이게 뭐,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교수도 하면서 내가, 명예교수도 됐고, 이제 뭐, 할 거면 다 했으니까,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남미를, 그러니까 유럽 갈 때하고는 완전히 이 생각이 틀렸죠. 유럽은 내가 정말 여태까지 젊어서 못 가본 그런 문화를 더 깊이 탐방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남미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남미를 가게 됐어요. 예. 대단한 각오네요. 그때 정말 아주 끔찍스러운 각오였는데 요새는 그 남미를 쉽게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을 하고 그러지만 내가 그때 갈 때만 해도 남미를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여행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40일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4개월 그 위험한 곳을 가셨는데 정말 위험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체력은 4개월 동안 해외에 있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체력은 또 어떻게 되셨는지. 근데 그게 내가 솔직히 11월 말인가 뭐 그때 남미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뭐 볼리비아를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이제 칠레까지 갔는데 한 달쯤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연말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이거 연말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이거 혼자서 우리 집사람 혼자 놔두고 뭐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그때 이제 집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래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집사람하고 이제 보내고 연말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고 다시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아프거나 난 그런 거를 뭐 해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위험한 거는 남미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남미는 내가 지금 기억하기에
거의 매일매일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거의 매일매일이.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남미를 가면은 들개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개가 뭐 쫓아오면서 뭐 이게 나 덤벼들어가지고 뭐 문다든지. 근데 사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들개들이 어떻게 쫓아오냐면은 들개들이 쫓아오는 게 지네들이 심심하니까 막 자전거 바퀴로 돌면은 내가 나중에 막 짖으면서 쫓아오는데 저놈들이 왜 저렇게 짖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심심해서 짖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막 들개가 쫓아오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데 굉장히 겁이 났는데 나중에는 아 저놈들이 심심해서 그러구나 그러고 같이 달리면서 즐기고 그리고 또 이 남미 가면은 뭐 깡패들 뭐 무슨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멈추고 뭐 짐을 다 뒤지고 뭐 돈을 다 뺏고 그런다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긴 여행을 할 때는 그런 일로 당한 것보다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짐이 많으니까 어디다 뭘 이렇게 떨어뜨리고 온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은 적은 있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을 뭐 자동차 타고 가거나 여행한 사람들은 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자전거 탈 때는 하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니까. 네네. 그리고 뭐 또 체격이 있으시고. 그것보다는 그러고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많은 자전거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가다 보면은 특히 남미는 이제 칠레 같은 데 가면 거기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전거로. 한 사람도 이 털렸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남미에서 만났던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기억도 있으세요? 그 남미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뭐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내가 이제 이 텐트 치고 잠을 자는데 자다가 새벽에 그냥 텐트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래서 뭐 한 무릎 앞 정도 물이 차 있었어요. 난 근데 그걸 모르고 잠을 자는데 뭐 무슨 붕 내가 떠서 막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무슨 아라비안 내가 맨날 우리가 어려서 그러잖아요.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공중에서 뭐 무슨 카페트 위에서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게 밑에 텐트 밑에 이제 깔아놓은 그 에어매트 그걸 타고 내가 공중을 날르는 꿈을 꾸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바깥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때 한 칠레 대학생들 한 7명 같이 갔었는데 이제 내 이름이 문열이니까 허문열에 이제 그때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아직도 뭐 술 먹고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나 나보고 같이 술 먹자고 그러나 그러고 깨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물속에 붕 떠 있더라고요. 그 텐트가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사일생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이게 조수 간만의 차이로 거기가 그게 보니까 한 6m 내지 7m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강물이었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거기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아주 혼이 났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한 보름 정도 같이 다녔는데 걔네들은 정말 잊지 못해요. 아주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근데 나도 뭐 물론 걔네들한테 나보다 나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나지만 내가 걔네들한테 정말 엄청 열심히 같이 밥도 내가 먼저 밥을 만들고 그릇 시추러 가면 먼저 시추러 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내가
교수 출신이라는 걸 알아서 또 그랬는지 예. 엄청 잘하셔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정말 칠레 대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 있었고 좋은 예. 그 추억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정말 아주 훌륭한 그 여러 사람들 아주 좋은 친구들 그 때문에 아주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4개월 후에 체력은 어떠셨어요? 어떤 마치고 체력이. 내가 왔을 때 뭐 집사람이 좀 나보고 말랐다고 그러는데 뭐 말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훨씬 더 내 컨디션이 좋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네요. 그래 뭐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제 아플까 봐서 중간에 배 아프면 어떡하나 뭐 위장약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감기약 이런 걸 많이 준비해 갔어요. 근데 자전거 배낭 속에 그 이제 패니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뭐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귀찮아. 그 뭐 배 아픈데 먹는 약, 뭐 타일레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이렇게 뭐 물건 찾으려면 자꾸만 걸리니까 손에. 그래서 다 버렸어요 중간에.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내 생각에 뭐 내가 대단한 것보다는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많은 왔다 갔다 하는 그 만나는 친구들 중에 중간에 아프다는 친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의외로 자연 면역이 생기는 거 보네요. 아마 내 생각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긴장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르는 그 새로운 곳 가고 뭐 산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가니까 아플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서양이나 우리 동양에서도 인생은 여행과도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생과 여행의 유사점은 어떤 건 것 같아요? 글쎄 뭐 내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난 뭐 항상 순간순간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가장 순간에 가장 이때를 가장 그 멋있게 사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난 깊이까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아요. 네, 그 교수님 이제 우리 그 자전거 이외에도 교수님이 좋아하는 또 운동 취미 활동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뭐세요? 테니스를 자전거 외에 제일 좋아하고 사실은 내가 골프도 한때 엄청 좋아했는데 이 골프를 치게 되면은 뭐 하루 종일 시간도 버리고 가끔가다 또 연습장 가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하고 테니스하고 골프 세 가지를 병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골프는 안 하고 자전거하고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도 하루에 보통 성인들이 두세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교수님은 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테니스에서. 내가 이제 요새는 주말에는 항상 주말이나 공휴일 우리 클럽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테니스하는 그런 클럽이니까 아침에 한 3게임, 저녁에 한 3게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하루 6게임. 뭐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한번 그 후배들이 하는 그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중에 하루 하고 근데 이제 역시 나이가 나인지라 지금 뭐 테니스를 한 이틀 그렇게 심하게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나면은 월요일은 좀 다리가 뻑쳐지고 나고 그래요. 그 오늘 이렇게 인터뷰가 잡힌 거는 사실은 한 3주 전에 교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 동문회 골프 대회를 할 때 제가 우리 교수님을 픽업해서 자동차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의 이 삶, 여행의 이야기를 뭔가 담아서 우리가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노션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교수님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집필인데 교수님이 주신 글과 사진을 가지고 제가 만드는데 저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우선 내가 뭐 옆에 최 사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최 사장도 이제 나이가 거의 뭐 60이 거의 네, 중반입니다. 60이 넘었다고? 네, 중반. 와,
근데 정말 열심히 살고 나 이렇게 부지런한 이 사람 보면 내가 정말 부러워요. 내가 젊었을 때 과연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간 나도 이렇게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는데 역시 이제 나이도 이제 나이인지라 내가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요새는 조금 좀 이 활동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 우리 노션의 이 템플릿 상에 이제 올라가면 많은 동문들과 우리 또 꿈꾸는 요새 우리 같은 또 4060, 또 70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께 굉장히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셔서 한번 강의도 해주실 건데 교수님이 이제 이 40, 60, 70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내가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있으세요? 글쎄 난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생각엔 좋다 이런 거를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하기는 난 사실 워낙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항상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든 일이라도 좀 참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뭘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매일매일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남 좀 배려해주고 내가 여태까지 남한테 잘못했던 거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취미 활동하면서 그리고 내가 자전거, 테니스 이런 거를 내가 골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걷기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취미를 살려가면서 또 그림도 열심히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겸손하게 배려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제 이 인터뷰가 마지막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우리 노션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이 글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할 예정이고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보게 될 텐데 우리 그 친구들이 이번에 스승의 날 조금 지나서 같이 모여서 헌정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교수님께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 노션이라는 이 툴을 우리 최 사장이 소개해가지고 내가 요새 보니까 세상 참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편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요새에도 우리 허 교수님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